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의 문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문법이 말 그대로 법칙이라면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죠. 근데 문법이라는 건 사실은 생각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문법은 언어가 달라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모국어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달라도 본질이 같기 때문인 거죠.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습득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강의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비법인 것처럼 문법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이것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건 자연의 법칙의 그냥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 아니에요. 문법은 최대한 심플해야 됩니다. 자연은 항상 최소한의 법칙을 따라가죠. 그게 효율성인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하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뭔가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지만 본질적인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인 것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사람일 때는 the man who 해서 누군지를 설명할 때 관계사 who를 쓰죠. machine,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설명해야 되니까 which를 쓰죠. 그러면 dog은 어떨까요? 걔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사물인가요? 어떤 분은 who를 쓰고요. 어떤 분은 which를 쓸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을 그대로 투영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걔를 자기 애완견처럼 반려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후라고 쓸 거고요. 걔를 하나의 물건처럼 내용을 설명하고 싶다면 이거를 쓰겠죠. 그러니까 걔가 이게 맞냐 이게 맞냐가 중요한 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어.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그대로 표현했느냐. 그렇죠? 느낌적으로 나는 걔는 사람같이 취급하면 who를 쓰는 거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which를 쓰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거죠. 문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것은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이상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식인종이라고 할까요? 식인종이라고 한다면 참 미안한 얘기인데 who를 과연 쓸까? 이 who에 갖고 있는 느낌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the dog who always tries to fool me, 항상 tries to fool me, 나를 놀리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with 20 pounds, 20파운드가 나간다, 무게가. 이거 약간 먹고 살찌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which를 쓰고 있죠. 이거 who를 쓸 수 있지 않느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어색하긴 하죠. 20파운드 무게가 나간다. 하여튼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생각. 우리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다. 생각이 그러므로 같으면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를? 영어를 한글로. 그러면 내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좀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물입니까? 사람으로 느낌이 든다면 who일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생각이 된다면 which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을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o를 많이 쓰더라고요. 대부분은. 물론 which를 쓰는 경우가 이제 한 건 두 건 있었고요.
대부분 또 that을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that을 쓴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죠? 역시 생각 그대로인 거죠. 자신의 feeling, 느낌, 결국 느낌이에요. 내 느낌은 이것은 사물이야 하면 미친 거죠. 그래서 there was a young zombie who swallowed worm. 벌레를 삼키는 젊은 좀비, 벌레를 먹는 좀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people running away from zombie who is chasing. 누군가를 쫓고 있는 좀비에게서 달아나는 사람. 그때 좀비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who를 쓴 거겠죠. 자, 위치를 쓰는 경우는 한번 볼까요? My philosophical zombie. 나의 철학적 좀비로는 one, 이 좀비는 physically, 육체적으로 indistinguishable from me. 나와는 구별이 되지 않는, 신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놈이다. 이럴 때는 약간 이 어떤 뭐랄까 생물체인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생물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아닌 다른 거로죠. 다른 거로 표현하고 있죠. 철학적으로 봤을 때 좀비는 육체적으로 신체로 나와 다를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약간 사람이라기보다는 철학적,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물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좀비를.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좀비를 인간으로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인간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해 나갈 때는 한두 개 써있지만 대부분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삶을 정확하지 않은 이게 뭐야 사람이야 뭐야 할 때는 that을 주로 쓰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hat을 꽤 많이 쓰더라고요. The zombie afraid of dark. 어둠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좀비라고 해서.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럼 언어라는 것의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법칙이 아닌 거죠. 룰,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들어 간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만들어 간다.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창조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인간은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디코딩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다 가정해 보세요. Climbing plants can look strange. Climbing plants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돼요. 첫 번째가 climbing plant 뭔가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느낌상 기어 올라가는 나무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나무가 기어 올라간다고? 이상해 보이죠?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거 사람이겠죠? 누군가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 이거 좀 이상해 보여.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해석이 몇 가지 나오죠? 두 개가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이 자체를 보시면 그냥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climbing plant. 기어 올라간다. 그럼 나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지 나무가 기어 올라가는 나무는 상상이 힘들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경험적으로 또는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한한 문장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문장을. 그냥 기어 올라가는 나무 이상하네. 또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좀 이상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이렇게 새로운 문장이 나더라도 마음대로 디코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두 번째, 영어의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뭔가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듯 하지만 그게 영어를 망치는 가장 나쁜 방법이죠.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He picked up and drank a large, delicious cup of coffee. 해석은 되죠. 뭐 우리가 들어서 마셨다는 거잖아요. 크고 맛있는 한 컵의 그런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해석이 됐죠. 그럼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pick up 집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집어들었다. 뭘 집어들었을까요? 목적어. 컵을 이렇게 집어들었겠죠. 커피를 집어들인 게 아니라 컵을 집어들었겠죠. 그렇다면 마시는 건 뭘 마시나요? 컵을 마시나요? 컵을 마시진 않겠죠. 커피를 마시겠죠. 이와 같이 목적어가 이 동사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같은 동사인데 다른 걸 목적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상관없죠.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는 형용사예요. 커다라는 거죠. 크다. 이 크다라는 단어는 컵을 수식하고 있고 맛있다라는 단어는 커피를 수식하고 있어요. 컵이 맛있진 않겠죠.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죠. 뭐 이렇게 막 수식하는 것도 다르고 막 이래도 우리가 이런 문장을 썼을 때 다 이해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틀리지 않은 문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는 픽업 들어서 마셨습니다. 커다란 큰 잔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은 돼요. 정확한 분석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복잡하죠, 이 안에.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뭉뚱거려서 표현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뇌는 알아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이 디코드 능력이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subconsciousness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에서 해결하는 걸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서 뭔가 완벽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결국은 영어의 그 문법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같다면, 미국 사람과 우리가 생각이 같죠.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문법이 달라도 자연스럽게 문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것들을. 뭔가 특별한 문법을 가르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은 사기 같고요. 자연 법칙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자연 법칙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느낌이라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게 문법이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후고 동물은 뭘까? 아, 동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 느끼기에 사물일 수도 있고요. 그럼 좀비에 대한 생각을 미국 사람한테 알아볼 수 있겠죠? 좀비는 역시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를 제가 예를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물을 정확하지 않을 때는 대수 쓰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느낌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언어는 창조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을 때 이게 완벽한 구조, 완벽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디코딩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정확한 분석하듯이 탁탁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뇌는 알아서 무의식, 잠재의식이 해결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인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